KF-21 프로그램의 2차 양산 물량 확보는 산업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KF-21 보람의 사업은 단순한 연구개발 과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력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한 긴 여정을 포함합니다. 전투기 사업은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비행하고 각종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안정적인 양산과 실전 배치,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중장기 계획 재확인은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적 의지가 분명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장기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KF-21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생산이 일정한 규모로 이어지면 단가 구조도 점차 안정됩니다. 항공기 제작 공정은 초기 단계에서 연구개발 비용과 설비 투자 비용 등 고정 비용 비중이 높게 형성됩니다. 양산 수량이 늘어날수록 공정 효율이 개선되고 작업 숙련도가 향상되며 부품 조달 과정도 체계화됩니다. 그 결과 단위당 비용이 점진적으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성능과 함께 가격 대비 효율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정된 생산 기반은 이러한 경쟁 요소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며 수출 협상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일정 물량이 확보된 상태에서 제시되는 조건은 상대국의 안정성을 전달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부 전투기 프로그램은 개발 단계에서 기술적 난관과 예산 문제로 양산 일정이 반복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입 단가 상승과 납기 지연이 발생했고 일부 국가는 대체 기종 검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F-35 라이트닝2는 초기 양산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완성도와 정비 구성 정립 문제로 일정 조정이 이루어졌고 도입국들이 운용 계획을 재검토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산 단가 변동과 부품 공급 지연 문제는 국제 협력 구조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첨단 전투기 사업에서 일정 관리와 생산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술력과 별개로 생산 흐름이 흔들리면 사업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KF-21은 단계적 시험과 검증을 거쳐 양산에 진입했고 2차 물량 확보를 통해 연속 생산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과 생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험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생산 공정에 반영하고 공군 운용 데이터를 다시 설계 개선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정비 편의성과 운용 효율을 고려한 개선 작업을 후속 기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점진적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체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량형 개발이나 추가 무장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큽니다. 장기 물량이 보장되면 협력업체들은 설비 투자와 인력 확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숙련 기술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청년 인력 유입도 촉진됩니다. 이는 항공 소재 전자장비, 정밀 가공 기술 전반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부품 생산 역량을 축적하게 되면 향후 다른 항공사업이나 무인기 개발 차세대 전투기 연구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전투기 프로그램 안정성이 전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국가 산업 기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2032년까지 약 100대 규모 공급 계획은 의미가 큽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최신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공군 전력 구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 기종의 단계적 퇴역과 신형 기체 도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전력 공백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국 기술 기반 전투기가 주력 전력으로 자리 잡는 과정은 안보 자립 측면에서도 중요한 진전입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장기 운용 계획을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방산 뉴스통신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 프로그램이 두 번째 양산 배치 계약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업의 지속성과 생산 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32년까지 약 100대 규모의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중장기 계획이 재확인되었으며
이는 단발성 생산이 아닌 안정적인 전력화 로드맵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양산 물량의 연속성은 기술적 완성도만큼이나 중요한 지표로 평가됩니다. 일정한 생산 흐름이 확보되어야 인력과 설비 협력업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첨단 전투기 사업은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기간 성과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차 양산 물량 확보는 단순히 숫자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초기 양산 단계에서 축적된 제작 경험과 시험 운용 데이터를 반영해 품질과 생산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제작은 수천 개의 부품과 정밀 가공 공정이 맞물려 완성되는 고난도 산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연속 생산이 이어질 때 공정 표준화와 품질 안정성이 빠르게 정착됩니다. 작업자의 숙련도 역시 생산 반복을 통해 향상되며 이는 곧 불량률 감소와 정비 편의성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납기 준수 능력을 강화하고 향후 수출 협상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해외 바이어들은 성능 수치뿐 아니라 생산 이력과 납품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생산 체계는 이미 시제기 제작과 초도 양산 준비 과정을 통해 상당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비행 시험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설계 보완과 공정 개선에 반영되었고 생산 라인은 점차 안정적인 리듬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양산 물량이 더해지면 협력업체들의 투자 여건도 한층 안정됩니다. 항공 구조물 제작업체, 전자장비 공급기업, 엔진 관련 정비기업 등 수많은 참여 기업들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방산 산업에서 중장기 물량 보장은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는 곧 기술 축적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며 청년 기술 인력 유입과 전문 인력의 장기 근속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 사례를 보면 생산 물량 축소나 일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가 상승과 사업 지연이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기종은 초기 주문 감소로 인해 생산 라인이 일시적으로 조정되면서 비용 구조가 불안정해졌고 이는 도입국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개발 지연과 예산 문제로 양산 속도가 계획 대비 크게 낮아지면서 전력 공백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일정이 흔들리면 협력업체 이탈과 숙련 인력 분산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품질 관리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전투기 사업에서 지속적인 생산 계획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안정된 물량 확보가 곧 사업 신뢰도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임을 여러 국제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KF-21 프로그램은 2032년까지 약 100대 규모 공급 계획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화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군 전력 구조 개편과도 긴밀히 연결됩니다. 노후 기종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춘 전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생산 리듬은 필수 요소입니다. 전력 증강 계획이 명확하게 유지될 때 장병 훈련 계획과 정비 인력 양성 계획도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 전환 훈련과 정비 교범 정립 역시 양산 일정과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에 연속 생산은 단순한 공장 가동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연속 생산은 성능 개량을 병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초도 양산 기체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을 후속 생산 기체에 반영하면서 점진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항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무장 통합 범위 확대, 정비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요소가 생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력의 질적 향상을 꾸준히 이끌어냅니다. 해외 도입 기체의 경우 개량 승인과 부품 확보 문제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국 주도의 생산과 개량 병행 체계는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운용 부대의 요구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실전 운용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차 양산 계약 확보는 KF-21이 일회성 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핵심 전력 사업임을 재확인하는 신호입니다. 개발 시험 양산 개량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KF-21 무장 운용 체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실제 전투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종사가 고속 기동과 복합 위협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장을 선택하고 교전을 이어가는지를 세밀하게 반영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기 선택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작 단계를 줄이고 현재 교전 상황에 적합한 무장이 자연스럽게 제시되도록 내부 처리 흐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실전 운용 경험이 부족한 신형 전투기에서 흔히 발생하는 조작 복잡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대공 교전 상황에서 KF-21의 무장 운용 구성은 다수 표적 환경을 전제로 안정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M-120 암람과 같은 중거리 공대공 무기를 운용할 때 표적 정보와 유도 관련 데이터가 항공기 내부에서 일관되게 관리되면서 조종사의 판단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항공기와 무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 사례를 보면 동일한 무기를 사용하면서도 항공기 내부 처리 지연이나 정보 표시 문제로 인해 실전 효율이 떨어진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무장 운용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중시해왔습니다. 공대지 무기 운용에서도 KF-21의 강점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천검과 같은 국내산 무기를 운용할 때 표적 지정부터 발사 이후 단계까지 항공기 내부에서의 처리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상 표적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기 발사 이후에도 표적 정보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조종사는 다음 교전 판단에 집중할 수 있고 항공기는 자동으로 필요한 계산과 조정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통합될 경우에도 그대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무장 운용 체계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KF-21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개발진은 반복적인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검증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술진이 직접 문제를 식별하고 수정하는 구조가 유지되었으며 이는 향후 개량 과정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해외 전투기 중 일부는 무장 통합 문제 발생 시 해외 업체 의존도가 높아 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사례가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전력 운용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사전에 피하려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출 가능성 측면에서도 무장 운용 체계는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출 대상국마다 선호하는 무기 구성이 다르고 정치적 여건에 따라 도입 가능한 무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KF-21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특정 무기 조합에 고정되지 않은 유연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수출형 구성에서 국내산 무기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동시에 해외 무기와의 혼합 운용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단순한 옵션 제공 차원을 넘어 전투기 운용 주도권을 구매국이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산 무기 중심 운용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KF-21은 처음부터 모든 무장을 국산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는 기술 성숙도와 개발 일정이라는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한 선택이며 동시에 우리 방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장 운용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전략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해외 전투기 일부는 뛰어난 기체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 운용 제약으로 인해 실제 전력 활용에서 아쉬움을 남긴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정 무기 사용 조건이 제한되거나 통합 지원으로 계획된 작전 능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 무장 운용을 전투기 성능의 부수 요소가 아닌 핵심 구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설정이 실전 운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보라매의 개발 시험 비행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총 1,600회 이상에 달하는 비행이 진행되었고 단 한 건의 중대 사고 없이 전 과정을 마무리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고속 영역과 고고도 영역, 각종 기동 성능 점검, 항전 장비 작동 확인, 무장 연동 시험까지 전반적인 비행 특성이 체계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공대공 공대지 무장 연동 과정에서의 데이터 축적과 항공전자 구성의 안정성 확인은 향후 실전 운용을 위한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시험 종료 소식에 머물지 않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실질적인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험 비행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가장 까다롭고 위험 부담이 큰 단계로 평가됩니다. 기체 구조 안정성, 엔진 출력 특성, 레이더와 각종 센서의 통합 운용 능력, 조종 안정성까지 모든 요소가 실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고바듬각 영역에서의 기동 특성, 극한 환경에서의 항전 장비 반응 연료 소모 특성까지 세밀하게 점검됩니다. KF-21은 이러한 과정을 계획 대비 약 2개월 앞당겨 마무리했습니다. 일정 단축은 단순한 속도 경쟁의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계 완성도와 시험 관리 역량이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수많은 비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즉시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졌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시험 통제와 데이터 분석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16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무사히 수행했다는 사실은 신뢰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시험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조건과 변수 속에서 기체를 검증했다는 뜻입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는 시험 단계에서 구조적 결함이나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로 일정이 장기간 지연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F-35 라이트닝2는 초기 개발과 양산 초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완성도와 정비 구성 정립 과정에서 반복적인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도입 국가들이 일정 재조정을 겪은 바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 개발이 얼마나 복잡한 사업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국제적 환경 속에서 KF-21이 계획된 시험 항목을 안정적으로 마쳤다는 점은 국내 항공기술 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험 완료는 곧 양산과 전력화로 이어지는 관문 통과를 뜻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는 양산 기체 제작 공정에 반영되어 품질을 더욱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험 과정에서 검증된 비행 성능과 무장 운용 능력은 실제 작전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조정됩니다. 조종사의 조작 반응 계기, 가시성 정비 접근성 같은 세부 요소들도 함께 개선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 의견과 정비 인력의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비행이 가능한 기체가 아니라 수십 년간 운용될 종합 전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설계와 개량이 축적될수록 기체 완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초도 양산 기체가 공군에 인도될 계획이라는 보도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개발과 시험을 마친 기체가 실전 배치 단계로 이동한다는 점은 사업의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공군은 신형 기체 도입에 맞춰 조종사 전환 훈련과 정비 인력 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상 지원 장비 구성과 정비 교범 정립도 병행됩니다. 양산 기체가 일정에 맞춰 인도되면 전력 구조 개편 역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기종의 단계적 교체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공군 전력의 질적 향상을 가속하는 계기가 됩니다. KF-21 개발 시험 비행 완료는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 국가 항공산업 전반의 역량을 확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기체 설계 항전 장비 통합 무장 연동 기술 시험 관리 능력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군이 긴밀히 협력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이 하나의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제한적입니다. 시험 일정 단축 역시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것은 시험 항목 수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예상치 못한 대형 변수 발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설계 완성도가 높았음을 방증합니다. 반복 시험과 데이터 분석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었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시험 관리 인력과 기술진의 숙련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개발에서 양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안정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향후 개량형 개발과 추가 무장 통합 작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개발 시험 비행 완료와 양산 전환은 단기 성과에 머물지 않는 구조적 의미를 가집니다. KF-21 보람의 사업은 단순히 기체 한 기종을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한 전력 자산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전투기 사업은 개발 성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량과 운용 데이터 축적을 통해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2026년 하반기 초도 양산 기체 인도 계획은 이러한 장기 운용 체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군이 실제 운용을 시작하면 비행 데이터와 정비 기록이 축적되고 이는 후속 생산 기체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실전 환경에서 축적되는 정보는 시험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세부 요소까지 드러내며 그 결과 기체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이 더욱 정교해집니다. 양산 전환은 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체 제작 공정이 본격 가동되면 협력 업체들의 생산 일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항공 구조물 전자장비, 각종 기계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물량이 보장될 때 설비 투자와 인력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국내 항공 산업 생태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일 기종의 양산이지만 그 파급 효과는 광범위합니다. 정밀 가공 기술, 복합 소재 제작 능력,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함께 성장합니다.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공이 관련 산업 전반의 기술 축적과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방산 성과가 아니라 국가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 일정 지연이 장기화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기술적 난관이 이어지거나 예산 조정이 반복되면 양산 일정이 흔들리고 그 여파가 도입국의 전력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F-35 라이트닝2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통합과 정비 구성 정립 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정이 이루어졌고 일부 도입국은 인도 일정과 운용 계획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생산 단가 상승과 부품 공급 문제로 운용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첨단 전투기 사업이 얼마나 복잡하고 일정 관리와 생산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KF-21은 시험 일정을 계획보다 앞당겨 마무리하며 일정 관리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향후 양산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시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걸러냈기 때문입니다. 비행 특성 항전 장비 운용 무장 연동 시험이 충분히 수행되었기에 양산 기체의 품질 관리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개발과 생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설계 데이터와 시험 결과가 생산 공정에 직접 반영되면서 품질 관리 체계가 한층 정교해집니다. 이는 장기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초도 양산 기체가 공군에 인도되면 실전 운용을 통한 추가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조종사는 실제 작전 환경에서 기체 성능을 체감하게 되고 정비 인력은 현장 유지 관리 경험을 축적하게 됩니다. 기체 반응 속도 임무 수행 시 조작 편의성 정비 소요 시간과 같은 요소들이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후속 기체 제작에 반영됩니다. 점진적인 성능 향상과 운용 편의성 개선이 반복되면 전력 완성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자국 기술 기반 전투기가 주력 전력으로 자리 잡는 과정은 안보 자립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큽니다. 외부 변수에 좌우되지 않는 전력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KF-21의 시험 완료와 양산 전환은 한국이 첨단 전투기 개발과 운용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기체 설계와 통합 시험 관리 양산 준비가 유기적으로 이어졌고 국제사회도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험 이력과 계획된 일정 준수는 강력한 신뢰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향후 해외 시장에서 협력 논의가 진행될 경우 1600회 이상의 시험 비행 기록과 일정 단축 성과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인력과 기술진 군 관계자들의 축적된 노력이 결실을 맺은 장면입니다. 개발에서 시험 양산 전력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끊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항공방산의 체질이 한층 단단해졌음을 의미합니다.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설계하고 생산하며 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